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과 AI에 대해서 같이 배우면서 성장하고 싶은 브라더잼입니다. 브라더잼은 AI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 특히 문과생 및 비전공자들을 위한 채널로서 AI에 대해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께 좋은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항상 재밌고 알기 쉽게 AI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요즘 AI 하고 있지만 실제로 AI가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많으시죠?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AI 기술이 얼마나 많이 적용되고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브라더잼의 기획 영상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AI 활용이라는 내용으로 꾸며봤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AI에 대한 친밀도를 우선 좀 높여보기로 해봐요. 그리고 앞으로도 AI와 친해질 수 있는 실사례 위주의 컨텐츠 제공을 통해 구독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AI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는 지능형 컴퓨터 시스템 기술이며 머신러닝과 딥러닝 개념을 포함합니다. 사실 인공지능의 역사는 80년이나 되었습니다. 1950, 70년대까지는 인공지능의 황금기로 인공지능의 핵심 이론들이 발표되었으나 그 후 컴퓨터 성능 또는 전문가 활용 시스템의 한계로 1990년대까지는 발전이 정체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이후 텐서플로, 알파고 등의 등장 이후 폭발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LLM 기반의 챗GPT의 등장으로 AI의 또 다른 황금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AI는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설명이 됩니다. 데이터와 산출 로직을 같이 입력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전통적인 계산 프로그램이 있고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학습하여 알고리즘을 도출하여 학습시키는 머신러닝 방식, 마지막으로 인간의 뇌와 유사한 신경망 기술을 활용하여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는 딥러닝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인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가정해봅시다. 전통적인 프로그램 방식은 어떤 특징을 가졌을 경우 예를 들어 노랗다거나 길다거나 또는 휘었다고 하면 바나나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은 이런 전제를 두지 않고 바나나로 예측하도록 하는 규칙을 스스로 찾아내어 그 규칙을 기반으로 바나나를 판단합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AI를 통해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바로 변수와 추론 대상이 필요합니다. 즉, 무엇으로 무엇을 예측하고 싶다는 내용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거죠. 지금 보시는 예시는 성별, 키, 몸무게, 체지방, BMI, 폐활량이라는 변수를 활용하여 흡연 여부를 예측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흡연가들에게서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나요? 저의 경우에는 여기에 등장하는 7가지 X변수 중에 성별이 남자거나 폐활량이 낮은 사람들을 찾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남자라고 흡연을 다 하는 건 아니고 폐활량이 아파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와의 관계 도출을 설명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AI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머신러닝은 정말 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답니다. 최근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챗GPT를 비롯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로봇 추천, 번역 등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예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는 AI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AI의 구현 과정을 알기 쉽게 알아볼 거예요. 여기서는 투자자의 수익률을 어떻게 예측할까에 대한 문제의 예시로 한번 이해해보죠. 투자하는 펀드는 3명의 펀드 매니저의 투자로 구성되어 운영된다고 봅시다. 각각의 펀드 매니저의 수익률의 가중치의 합이 전체 펀드의 수익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펀드 매니저가 전체 펀드 수익률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때 이 기여도를 AI에서는 가중치라고 부릅니다. 이 가중치를 찾는 것이 바로 AI 모델링의 과정이죠. 가중치를 잘못 입력할 경우 예측값과 실제값에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때 예측값이 더 클 수도 또는 실제값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예측값과 실제값이 정확히 일치할 때는 기울기는 0이 됩니다. 기울기가 0에 근접하도록, 즉 예측값이 실제값과 같도록 가중치를 계속 조정하며 규칙을 찾는 것이 머신러닝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딥러닝은 머신러닝과 어떻게 다를까요? 오차를 줄여가는 방법은 머신러닝과 동일합니다. 단지 머신러닝은 변수가 결정된 상황에서 가중치만 업데이트하면서 차이를 최소화하는 최저값을 찾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딥러닝은 활용되는 변수, 여기서는 어떤 펀드 매니저를 사용할지까지도 신경망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시켜 보다 성능이 좋은 최저값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AI의 활용 기술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매년 코엑스에서 주최하는 AI 엑스포 코리아에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이 행사에 매년 참석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내용이 AI의 중점 트렌드였는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번 엑스포에서는 창가 기업들이 AI를 도입하게 된 첫 번째 동기가 무엇이냐는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생산성 향상, 민첩성 개선, 고객 만족도 향상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생산성 향상은 최소 리소스로 최대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능력이고, 민첩성 개선은 변화와 불확실성을 견뎌내면서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이며, 또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의 기대치를 신속히 확보하여 충족하는 데 AI를 활용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도입만 하면 모든 문제들이 개선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체계적인 실행과 지속적인 개선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세스, 역량 및 가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AI를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인재, 기술, 프로세스 이 네 가지 핵심 역량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플랫폼 형태로 구축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브라더잼은 앞으로 이런 요소들을 구축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배우고 활용해야 하는지 재밌고 친절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기술의 발달은 많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이나 사기 감지,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안면 또는 모션 인식 기술이 점점 정교화되고 있고, 산불의 이상 상황 감지나 주민등록 위변조 판별 기술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챗GPT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교육 시장에서 학생들의 부정행위 판별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엑스포에서 제 얼굴을 인식하여 저만의 이모티콘도 만들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브라더잼의 마스코트가 되었고요. 그러나 영상 인식 기술을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안이죠. 영상을 통해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익명화 비식별화 기술 접목을 통해야지만 다양한 영역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장에 방문한 고객들의 표정이나 시선을 분석해서 효과적인 마케팅 기술을 적용한다던가, 우측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에 탑승해 있는 다수의 군중 정보를 연령대나 성별로 분석한다던가 하는 기술은 이미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영상뿐 아니라 텍스트, 음성, 이미지, 동영상 등까지 포함하여 분석하는 멀티모달형 AI 서비스 플랫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나 음성으로 인풋된 정보를 캘린더나 회의록의 형태로 자동 가공해 준다던가, 방송 내용의 딜레이 없이 여러 나라 언어로 정확한 자막으로 송출한다던가의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 챗GPT 활용의 증가로 이 분야의 기술은 더욱 활용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재밌게 본 기술 중에 티키타카라는 앱이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화상 채팅을 하지 않더라도 대화 내용을 분석해 선택한 연예인의 얼굴의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감성 분석된 결과를 입모양과 표정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상용화되면 곧바로 사용해볼까 합니다. 미래 산업 트렌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넘어 인프라 기반의 AI 융합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즉 멀지 않은 미래의 모든 인프라에 AI가 장착될 것이므로 각각의 산업 분야를 넘어선 산업 분야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AI 융합 시장이 도래할 것으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홈,
디지털 에듀테크 등의 분야가 있으며 모든 기업들이 주도권을 갖고자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AI 데이터 수집 분석 처리 기술 향상으로 산업 영역에 특화되어 적용되는 추세이며 하드웨어, 증강현실 기술과 연계되어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LG전자가 취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은 무엇일까요? 현재도 사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AI 관련 과제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조직인 SCM에 예만 든다 하더라도 고객의 수요 예측, 공급 이슈, 재고 예측, 업무 자동화 등 많은 영역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브라더즘과 떠나는 AI 여행 첫 번째 시간 재밌으셨나요? 이번이 처음이라 많이 부족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I 개념에 대한 이해와 AI 엑스포를 통해 본 사례 위주로 AI에 대한 맛보기를 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AI 프로젝트 흐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